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진료할 때 굉장히 자주 보는, 그 병원을 자주 찾는 이제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손발이 차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즉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뭐 특별하게 이제 원인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뭐 초음파도 해보고 각종 검사, MRI까지 찍어 보시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고 혈액순환이 개선했을 때 이런 증상이 굉장히 호전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가 자주 진료를 하다 보니까 4가지 신체적 특징, 신체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짚고 넘어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 예상하셨겠지만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 저음해서 갱년기 초입, 그러니까 40대 초반부터 해서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 이런 증상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고, 물론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화의 시기가 있을 때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을 잘 살펴보면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특히 몸 전체적으로 저체온인데 다리 쪽은 그냥 얼음장처럼 이제 차가운 분들, 제가 손을 대면 차가워가지고 손을 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린 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수족 냉증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열감은 굉장히 많이 느끼세요. 열감으로 이제 밤에 잠을 깨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에스트로겐 어떤 농도가 떨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이 겹치면서 혈관 운동에 기능 저하가 같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 잘 살펴보면 소화기능이 굉장히 떨어지신 분들 많습니다. 소화불량을 되게 많이 호소하시고, 소화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거죠. 이제 위하고 장 쪽으로 피가 다 가니까. 혈액검사를 해보면 ESR이나 CRP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SR, CRP는 대표적인 혈액 염증 수치입니다. 자, 그런 분들을 제가 관찰했을 때 4가지 어떤 특징적인 어떤 신체적 변화가 관찰되는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이제 보시면 손발이 차갑고 이게 다리에 쥐가 자주 나면, 일단 언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손발이 되게 차가워서 언제 또 힘들어 하시는지 보면 잠잘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 손발이 너무 차가웠어, 이제 일어나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죠. 악순환이 되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또 잠을 잘 못 자고, 또 잠을 못 자니까 혈액순환이 더 안 되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노화가 촉진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 조절 기능, 대사를 조절하는 어떤 대사 요소들이 혈액을 돌리는데 너무 많이 사용돼 버린다는 거죠.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4가지 특징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오시면 허벅지와 종아리를 먼저 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둘레가 굉장히 가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핑거링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둘레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가지고 종아리를 이제 감싸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감싸지지가 않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가 이렇게 가늘어지다 못해서 이렇게까지 겹쳐질 정도까지 종아리 둘레가 가늘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그 다음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아리 둘레가 이렇게 가늘어지니까 일단은 종아리가 기능을 못해서 혈액순환을 못 시키는 겁니다. 더불어서 허벅지 둘레도 굉장히 가늘어지는데요. 허벅지 둘레가 가늘어지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옛날에 입던 바지가 갑자기 보면 헐렁헐렁해집니다. 작년에 입던 바지, 아니면 재작년에 입던 바지를 입었는데 너무 헐렁헐렁해져 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게 허리 부분은 더 째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종아리는 제2의 심장, 허벅지는 우리 호르몬 창구라고 하잖아요. 이 2가지 기능이, 둘레가 가늘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을 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성장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더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더 안 되면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마른 하복부 비만인데요. 자, 비만은 비만인데 마른 비만이나 전체적으로 체중을 오히려 더 떨어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인바디를 해보면 체지방률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우리 몸에 둘레가 있는데, 바로 허리 둘레. 그 허리 둘레 중에서도 우리가 남성분들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가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상복부 비만, 윗배가 볼록한데
아까 다리에 지가 자주 나고, 그 다음에 손발이 굉장히 차가운, 특히 여성분들 살펴보면 하복부, 배꼽 아래쪽 부분만 볼록해지는 하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를 해봤을 때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오히려 근육량은 떨어져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 늘어난 부분에 비해서는 체지방률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능의 저하가 있어서 항상 하복부를 눌러보면 편하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마른 하복부 비만. 자, 허리둘레, 특히 배꼽 아래 부분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발이 차갑고 다리찌가 자주 나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특징의 또 다른 특징. 다리 피부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자, 다리를 이제 만져보면 어느 정도냐면 눌러서 튀어나오지 않는 그 점액부종이라는 그 정도까지 심한 이제 하지부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피부를 잘 관찰해 보면 아까 체온도 굉장히 제가 체온계 가지고 이제 다리 쪽에 체온도 재보는데 유의하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가 번들거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메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정맥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부가 창백해졌는데 혈관이 이제 피부로 노출되면서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처럼 보이는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서 표재 쪽으로 바깥쪽으로 혈관이 밀려놓는 거죠. 자, 하지부종, 번들거리는 피부, 창백한 혈관의 피부 노출, 자,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신경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환자분의 악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 손을 잡아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찌가 자주 나고 그러니까 손발이 차가운 특히 여성분들을 살펴보면 악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력은 이제 지는 힘이죠. 악력의 지는 힘 약화로 인해서 일상생활,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굉장히 잘 돌렸다던 반찬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따가지고 우리 자제분들이나 남편분에게 따달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기능 저하가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옛날에 자기 혼자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상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렇게 악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어깨나 팔꿈치, 손목 쪽에 무리가 오거든요. 악력이 약하니까 이쪽을 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오십견이나 엘보 등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 악력의 약화를 나타내는 데 있어 팔뚝둘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뚝둘레가 감소되다 보면 이것 자체가 나중에 심장질환, 고혈압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뚝둘레 감소와 악력의 약화가 겹치면 심장질환,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신체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를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허벅지 도움되는 건 뭡니까? 스쿼팅입니다. 요새 홈트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시간 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료하다가 시간 나면 스쿼팅을 합니다. 근데 스쿼팅을 하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그럴 때는 미니 스쿼팅이라고 해서 반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굽히는 각도를 한다는 게 중요하지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복부 비만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걷기죠. 하루 7,000보 이상, 10,000보 이상 그러면 아주 이상적이지만 7,000보 이상이라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데 제일 도움되는 거, 물론 악력기 같은 거 가지고 훈련하고 아령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주먹을 쥐었다가, 자, 쥐면서 힘을 지그시 한번 주십시오. 이쪽에 팔 쪽과 팔뚝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 느낄 겁니다. 자, 펴고 주먹 쥐었다가 펴고, 좀 하시다 보면 약간 지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털어주시면서 이것 자체가 혈액순환 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죠.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도움되는 거, 발목 스트레칭이죠. 자, 발목 스트레칭. 자, 발끝을 쭉 뻗었다가 당겨주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쭉 뻗었다가 당겨주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는 다 운동들입니다. 혈액순환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 우리 몸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 몸은 이미 나의 혈액순환 기능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미리미리 혈액순환 기능을 보호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